왜 나한테 대본을 던진 거야? 리허설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딱 27분이었다. 복도 끝에서부터 달려오는 러닝시트와 대기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스모그 냄새, 그리고 모니터에 전멸하는 논의 진리 붉은 숫자들이 초초를 가른다. 그때 대기실 안에서 종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다. 휘엣. 한 장의 대본이 포물선을 그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더니 김용빈의 팔 앞에 미끄러져 멈춰 섰다. 정적. 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모두의 몸이 굳었다. 왜 나한테 대본을 던진 거야? 김용빈이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에 묵직한 질문이 겹겹이 실렸다. 예우의 문제인가? 의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대를 흔들려는 것인가? 문이 철컥 열리며 김성주가 들어왔다. 마이크 대신 종이컵 커피를 든 그는 상황을 훑어보더니 즉시 잔기침으로 공간의 온도를 낮췄다. 멈춰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가 바닥에 대본을 주워들었다. 표지는 구겨졌고 상단에는 붉은 마커로 세 글자 교체안 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3분 단축, 앵콜 삭제, 멘트 조정 이라는 날선 메모가 왜곡했다. 사건은 그날 오후 제작진 회의에서 급히 나온 편성 변경 통보가 불씨였다. 스폰서의 생중계 슬롯이 5분 당겨졌고 무대 전환 시간이 촘촘하게 조정되면서 누군가의 노래는 이절이 잘리고 누군가의 멘트는 반토막 났다. 대본의 빨간 줄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땀으로 준비한 한 사람의 호흡을 도려내는 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선이 지금 김용빈의 팔 앞까지 미끄러져 온 것이다. 던진 건 아니고 그냥 탁자 위에 구겨진 캐 모자를 눌러 쓴 한 스태프가 변명처럼 말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시라고. 은 끝까지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끊겼다. 말의 꼬리가 죄책감에 씹히듯 어색했다. 다른 스태프가 눈을 질끈 감았다. 누구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침묵의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김성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이 교체안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던지는 방식은 오해를 낳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지키려는 건 진행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는 대본을 살짝 펼쳐 수정 표시가 물려있는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다. 오프닝 라이브 1분 30초로 단축, 인터뷰 배제, 엔딩 멘트 합본. 그럼 오늘 김용빈 씨의 무대는 호흡이 끊깁니다. 관객이 숨을 들이마실 타이밍 자체가 없어요. 그때 김용빈이 한 걸음 나섰다. 전 조정에 협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무대는 분량이 아니라 플로우입니다. 제 노래가 절반이 되는 순간 관객의 감정도 절반으로 갈라집니다. 1절만 가고 앵콜을 지우느니 차라리 한 곡을 온전히 하겠습니다. 제 제안은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무대의 논리를 꺼내 보였다. 대기실은 조용했다. 멀리 복도 끝에서 대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스쳐왔다. 본 방송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초침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그 순간 김성주가 즉석에서 중재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볼펜으로 간단히 표를 그리며 말했다. 오프닝 토크를 내레이션으로 돌리고 테마 소개는 VCR로 축약. 그 대신 라이브는 한 곡을 불러 후렴 리프라이즈 없이 깔끔하게. 엔딩 멘트는 무대 뒤에서 오버랩. 가능하죠? 스태프들의 눈이 바쁘게 서로를 찾았다. 조명팀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리프라이즈 거시면 전구 밝기 변화만 2단계 줄이면 됩니다. 음향팀도 손을 들었다. VCR 축약이면 마이크 세팅을 10초 당길 수 있어요. 그제야 변성표의 숫자들이 모래알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성주는 대본에 구겨진 표지를 펴서 다시 건넸다. 그럼 이건 교체안이 아니라 합의안입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전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그러나 오해의 잔여물은 쉽게 증발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정말로 던졌는지 아니면 급한 마음에 툭 하고 놓친 건지 관찰자에 따라 기억은 달랐다. 그 틈으로 소문이 새어나갔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몇몇 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SNS에는 대기실에서 사고 누가 대본 던졌대라는 문장이 해시태그를 타고 번졌다. 사진도 영상도 없는 단 10단어짜리 텍스트가 폭발력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6분 남짓이었다. 김용빈은 커튼을 젖혀 복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저 오늘 무대 관객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가 말하자 스태프들 사이에 안도의 숨이 연쇄적으로 흘렀다. 김성주는 어깨를 도드리며 짧게 답했다. 무대는 결국 가수가 끝냅니다. 그 끝을 잘 부탁합니다. 생방송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매끄럽게 시작됐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사건은 흐릿한 자국을 남겼고 그 자국이 무대의 기류를 바꾸었다. VCR이 짧게 지나가고 조명이 한 점으로 모일 때 관객은 이상하게도 준비돼 있었다. 긴장과 기대가 겹쳐진 공기. 한 장의 종이가 날아가며 만들어낸 그 짧은 폭풍이 객석의 호흡을 교정한 것이다. 첫 소절이 흘렀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지만 더 멀리, 더 깊게 꽂혔다. 중간에 있을 예정이던 인터뷰가 빠진 대신 마이크를 약간 내리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제가 오래 준비해 온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대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 덕분에 대본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진심이 무대 위에 생겼다. 곡이 끝났을 때 리프라이즈 없는 엔딩은 낯설 만큼 깔끔했다. 관객은 순간 박수를 멈칫했지만 바로 다음 박동에서 폭발했다. 호흡의 줄임표가 빠진 대신 기립의 느낌표가 일제히 올라왔다. 카메라가 객석을 훑자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왜 울었는지는 관객 각자만 알 것이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울음에는 던져진 것이 아니라 전달된 것에 대한 응답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 문이 다시 닫혔을 때 김성주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하나예요. 방송은 시간 싸움이 아니라 맥락 싸움이라는 거. 그는 구겨졌던 대본 표지를 한 번 더 매만졌다. 대본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맞잡는 약속입니다. 그제야 처음 대본을 던졌다. 고 지목됐던 스태프가 앞으로 나왔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던질 의도는 없었어요. 변성표가 갑자기 바뀌고 누군가는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미끄러졌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변명보다는 고백에 가까웠다.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급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본으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말로 그리고 눈으로 먼저 전합시다. 그 밤늦게 CCTV 로그가 확인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종이는 손에서 날아갔지만 실제로는 목적지였던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던져졌고 테이블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며 김용빈 쪽으로 미끄러졌다는 것이다. 그 설명이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또 다른 사실에 더 집중했다. 대본의 표지는 구겨졌지만 무대의 문장은 더 또렷해졌다는 것. 껍질을 깨고 나온 합의는 생방송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 신뢰를 되살렸다. 다음 날 아침 포털의 실검에는 대본과 합의안이 나란히 올라왔다. 누군가는 여전히 던졌다에 매달렸고 누군가는 전달했다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발언은 담백했다. 김성주는 짧게 남겼다. 현장은 언제나 급박합니다. 그래서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김용빈은 한 줄만 적었다. 오늘도 노래로 전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추가 설명 없이도 충분했다. 펴진 종이가 만들어낸 파문 속에서 멀리 간 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